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대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얘기할 때가 PER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한번 했었고, 그리고 PE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사례 얘기했었고, 그리고 액면 분할 무증 여기부터 이제 얘기하려다 못했어요. 여기 얘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뭐 권리락 배당락 이런 얘기도 좀 이따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모르고 주식하시면 1년 하시든 10년 하시든 주식 20년 해도 머리 아파요. 뭔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한 번만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쉽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잠깐 보고 넘어가고 잠깐 보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였더라 하면서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액면 분할했다더라, 주식 분할한다더라, 무상증자한다더라, 유상증자한다더라. 그럼 이거 악재예요? 아니에요? 맨날 이제 물어보시는데 안 물어보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액면 분할, 이 무상증자 결국에 둘 다 이제 주식 늘어나는 건데 이게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게 회계 처리의 문제라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액면 분할은 액면을 분할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무상, 공짜라는 얘기죠. 증자, 주식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글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든 액면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액면가가 있고 주가, 주식의 가격 주가가 있죠. 주가랑 액면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액면가는 설립될 때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회사가 제가 어떤 회사 창업을 했는데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당 액면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가격이면. 그래서 액면가를 주당 10,0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회사의 자본금이 이거 곱하게 되면 100만 원이죠. 그럼 제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원인 겁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인 거예요, 제가. 근데 액면 분할은 뭘까요? 이 액면을 쪼개는 거예요, 이 액면을. 이거를 쪼개요.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을 이렇게 2분의 1로 쪼갠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주당 그 액면가가 10,000원이었던 게 주당 5,000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자본금은 똑같죠? 그럼 곱하기 이제 주식 수가 200주로 늘어나겠죠? 이해 가시죠? 어차피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액면만 쪼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제가 회사 사장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주당 10,000원의 액면가를 발행했고 100주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0,000원이었던 걸 5,000원으로 쪼개고 주식 수만 2배 늘렸어요. 그럼 자본금이 그게 그거죠. 그럼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 봤을 때 액면 분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하면 왜 좋아하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액면가랑 주가는 다르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 수가 늘어났죠. 100주였던 게 200주가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액면가는 주당 10,000원인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한 주당 1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 근데 액면 분할하게 되면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한 주를 더 줘요. 그 다음에 주당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짜리 2주를 들고 있는 거랑 10,000원짜리 한 주 들고 있는 거랑 사실 그게 그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그거예요. 그냥 쪼개기만 한 거니까.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당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액면 분할하는 회사죠. 주가가 250만 원이었어요, 주당. 근데 그게 5만 원이 됐죠. 50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주가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 그럼 이제 삼성전자 국민주 가겠네.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국민주식 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제가 이거 보고 뒤에 공시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쪼갠 거잖아요. 쪼개기만 한 건데 얘는 좀 달라요. 이거는 공시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쉬우니까 뒤로 넘기겠습니다. 액면 분할, 이게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한 주식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한 거고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2018년 재작년에 한 겁니다. 분할 전에 보시면 여기 있죠. 한 주당 가액이 얼마였어요? 5,000원이었죠. 5,000원. 5,000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삼성전자가 분할하기 전에 분할 전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주당. 근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 얼마였을까요? 주식 가격 250만 원이었습니다. 주당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액면가랑 주가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분할 전에 분할하고 나니까 100원이 됐어요. 그럼 그게 그건데 주식 수가 50배가 늘어나죠.
주식수가 50배가 늘어납니다. 5,000원이던 걸 100원으로 쪼갰으니까 50개로 쪼갠 거겠죠? 그러면은 주당 250만 원이던 이 주가가 50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5만 원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5만 원이 됐습니다. 250만 원짜리가.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뭐 어떤 걸 이제 차이가 있냐면은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게 뭐였나요?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식 액면을 그냥 쪼개는 것일 뿐 회사 자본금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한 번 더 정말 보세요. 진짜 그게 그건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뒤에 보시면 삼성전자 재무제표거든요. 2018년에 여기는 2020년 얘기하는 거고 19년, 2018년이 여기죠. 2018년 자본금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밑에 설립 자본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8,975억.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본금이.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이게? 액면만 쪼개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기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무상증자를 했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이 자본금이 100%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죠. 액면만 쪼갰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건데 주식가가 싸 보이는 그 착시 효과만 생긴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액면만 분할한 거죠. 보세요 한번 뒤에. 이게 무상증자의 사례거든요. 무상증자 공시 나왔을 때 보세요. 잘.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가 발행되는 거죠. 신주가. 그러면 신주가 발행해. 여기 신주가 발행되는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565만 주입니다. 565만 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는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랑 똑같아요. 근데 뒤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주당 액면가에 500원으로 써 있죠. 그 액면가는 안 건드려요. 그대로 500원이고 앞에는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50분의 1로 쪼갰죠. 5,000원이던 걸 100원으로 바꿨는데 얘는 액면가는 안 건드립니다. 무상증자는 액면가를 안 건드려요. 공짜로 주식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주가 발행되는 게 565만 주죠.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가 565만 주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총 발행 주식 수가 565만 주인데 여기에 신주로 추가 발행되는 게 565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쳐가지고 발행이 되고 나면은 한 1,12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 주 그냥 더 줄게. 10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10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액면 분할이랑 효과가 똑같아요, 이게. 주식수가 늘어나고 공짜로 주식 주는 건 맞으니까. 근데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삼성전자를 보셨을 때는 액면 분할이니까 액면가를 쪼갰죠. 그래서 액면가가 전이랑 후가 달라졌죠. 5,000원에서 100원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는 자본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액면만 쪼갠 거예요. 그냥 자본금이 안 변해요. 근데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자본금이 삼성전자는 얘랑 똑같았죠. 근데 자본금이 늘어나죠. 갑자기 여기에서. 2배로 늘어났죠. 28억이었던 게 한 57억으로 됐으니까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주식을 한 번 더 발행했구나. 아까 실제로 565만 주인데 여기다 565만 주를 한 번 더 발행했죠. 그래서 이제 딱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원래 자본금이 28억이었는데 57억이 됐다는 말은 28억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회사 돈으로 커버를 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잉여금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223 빼기 195 하면 몇 나오나요? 28 나오죠. 그리고 57 빼기 28 하면 몇 나오나? 이게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로 옮긴 겁니다. 아까 전에는 삼성전자가 자본금이 다 똑같았죠. 얘는 달라졌고 여기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자본잉여금이 있는 회사 있죠. 이게 충분히 있는 회사들은 다 무상증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장님이 원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여기에 있는 자본잉여금이 많은 애들은. 잉여금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일단 잉여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옮겼을 뿐.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뭐냐면은 총자본이 큰 차이가 없는 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더해보세요.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랑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회계 처리만 바꿨을 뿐입니다. 엄청 헷갈리시죠?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액면가만 그냥 쪼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피자를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기다가 옮겨놓는 건데 사실 여기 자본금도 내 돈이고 자본잉여금도 내 돈이죠. 어차피 다 내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개정에 어디다 놓냐 차이인 거지 하기 전이랑 하고 난 후랑 사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온 거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이든 뭐든 결국에는 주식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당 한 주당 주가가 싸지고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건 매한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든 액면 분할이든 회사 가치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올 때 무상증자 공시 때리면 무조건 다 상한가 갔어요. 그때 힘스도 이게 힘스의 공시거든요. 힘스가 무증 공시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사실 무상증자라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 가치에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왜 올라가는 거냐면 첫 번째 착시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증공시하면 그냥 다 날아가네? 무증공시하면 이거 다 날아가는구나 하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무증공시하니까 야, 너 얘도 상가나 보다. 나도 따라 타야지 하고 매수세가 쏠리는 부분도 있었고 착시 효과가 또 있다는 점. 한 주당 10,000원이던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에 두 개로 쪼개지면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 뭐야 10,000원이던 게 5,000원 됐네? 좀 싸네? 실제로 착시 효과가 작용을 해요, 또. 되게 재밌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되게 비이성적이에요.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왜 올라가지 싶은 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가 빠지면 안 되는데 싶은 애도 빠진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를 좀 읽어가지고 일단 무증 자체가 회사 구조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일단 무증이 나오면은 많이 올라가든 조금 올라가든 일단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거 증자, 사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안 되면 뭐 다음 주에까지 꼭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꽃이거든요. 주주배정 유주 이유상증자가 이거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는데 주주배정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유상증자는. 아까 전에 이제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랑 다른 점이 있죠. 앞에 얘는 이제 무상증자 방금 전에 배운 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유상증자죠. 딱 하나만 달라. 이 앞에 한 글자. 앞에 한 글자만 다르죠. 여기서 유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고. 무상은 무상 수리, 무상 AS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냥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그리고 유상은 돈 내라는 거죠. 증자는 뭐예요? 늘린다. 주식 수를 늘린다. 이겁니다. 돈 받고 주식 늘리는 거. 유상증자. 무상증자. 돈 내지 마세요. 내가 줄게요. 공짜로.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 둘 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데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하냐 안 하냐 차이인 거고,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에 따라 달라요. 주주배정은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주 들고 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겠대요. 저보고 살 생각 있으면 청약하라고 문자 날라옵니다. 그럼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이게 일반 공모하는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공모 유상증자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오늘 내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갈 때까지 간 회사들이 좀 많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제가 경험상 봤을 때 10개 중에 7, 8개 일반 공모 유증하는 회사들은 갈 때까지 간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보통은 주주 배정을 하죠. 기왕 할 거면. 근데 일반 공모하는 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주주들이 이걸 안 사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데 엄청 세게 물린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만 보면 한숨 나와요. 이 회사에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지? 그래서 들고는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문자 오더니 주주배정 유상증자한다고 참여하래요. 그럼 거기다가 유증 청약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나만 안 할까요? 다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장님도 청약 안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주주배정 유증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100억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10,000원어치 들고 있으면 1,000원은 청약을 해줘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이게 청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억이. 청약이 미달되죠. 그러면 유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공모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안 사죠,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게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당 지금 10,000원이에요. 주당 10,000원입니다. 9,000원에 사세요? 아무도 안 사네?
8,000원에 사세요. 아무도 안 사네. 7,000원에 제발 사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저 지금 10,900원짜리인데 7,000원이면 좀 싼 거 아닌가? 그럼 사볼까? 하겠죠. 그런 사람 자꾸 파는 게 일반 공무 유상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통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개가 이걸 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2번이고 3번은 사실 별 영향 없습니다. 3번은 이해를 쉽게 돕게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한테 팔거나 아니면 지인인데 돈 많으신 분한테 팔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사장님이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3번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호재로 보는 게 맞고 보호예수도 걸리기 때문에 매도도 안 나와요.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사례까지 얘기하고 어떤 종목이 어땠는지까지 얘기를 제가 차트까지 다 준비해왔거든요. 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쉽게 여기까지 개념 이해하시면 주주 배정, 기존 주주분들한테 좀만 더 사주세요. 이미 들고 계시잖아. 이게 1번이고 2번은 주주한테 팔면 이거 안 팔리겠는데 지나가는 분들한테 내가 싸게 완전 파격가에 줄 테니까 제발 사주세요. 그 3번은 사장님 지인분, 쉽게 말하면 잘 아는데 돈 많으신 분인데 돈 태우세요. 우리 회사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사모펀드한테 펀드 자금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또 사장님이 자기 돈을 들어가든지 그래서 3자 배정은 보통 호재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설명까지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청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유상증자는 청약하면 안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딱 저거 마지막 나머지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3시 40분에 또 금요일이죠.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번 주를 딱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주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 이제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오시면 되고 그리고 샵 2034 문자로 샵 2034에 한균수라고 보내시면 이제 제가 내용은 다는 못 올려드리고 출연했던 거랑 제 관심 종목이랑 방송에서 얘기했던 추천주 가격 전략이랑 다 올려드려요. 그냥 그것만 보시고 따라오셔도 막 방송하시면서 요약하시고 그럴 필요 없이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